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남편. 평소 나눔과 봉사에 적극적인 것은 물론 장기 기증에도 뜻이 있었다는데 세 딸들에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고 정윤기 씨와 아내 홍정옥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에서 소개할 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슴 아프면서도 가슴을 좀 울리는 그런 사건의 얘기인데 이 50대 남편이 어느 날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진 얘기인데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51세의 가장 아빠이면서 남편입니다. 정윤기 씨가요. 지난달 28일에 퇴근길에 늦은 밤 10시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아내, 부인인 홍정옥 씨가 달려왔는데 의사가 설명을 합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것은 식물인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자가호흡이 어려워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건 의사가 의뢰의 당연히 이제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실 뇌사 상태에서 심폐소생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아주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대신 심폐소생을 하면 이 몸이 훼손되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홍정옥 씨가 그날 밤 상당히 고민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유,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제안이 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기 기증을 한다라고 하는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의사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입니다. 예, 이 아내 홍정옥 씨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이 남편이 평상시에 이 건강하고 또 그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쓰러지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렇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 기증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우선일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이제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만 20대 초반에 딸이 셋이 있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빠의 장기 기증 그 과정에서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어느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게 좌우 신장, 신장만 선택을 해서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세 딸과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저 때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장기 기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 딸뿐만 아니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장기 기증, 이 평소에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제 닥치게 되면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내 홍정옥 씨에게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간혹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장기 기증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만약에 저런 일이 있으면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남편도 좋은 일이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결단을 내려서 남편하고도 아이들은 평소에 이야기를 또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정말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고 한 게 그 딸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 아이 키우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장기 기증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저희들 삶에는 낯선 게 아니었던 거죠. 네, 이게 어떤 가족들끼리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얘기를 쭉 해왔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 이제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 대한 후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물론 장기 기증을 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대화를 편하게 가족들끼리 나누면서 나는 호의적이다.
나도 역시 긍정적이다. 뭐 이런 대화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역시 이제 같은 생각으로 이 장기 기증에 평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홍정욱 씨 앞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첫째 딸을 키우면서 이 사회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금 예. 그 첫째 딸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마도 부부가 처음에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홍정욱 씨가 딸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얻은 도움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이걸 사회에 좀 갚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봉사를 하며 살자라고 평소에도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뜻을 모았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사회복지를 또 함께 공부하면서 자 우리 조만간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 조금 더 이제 크면 같이 이런 일 합시다라고 이제 하면서 살고 계시던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갑자기 떠나시게 되니까 아내는 남편의 뜻, 자신의 뜻,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생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 정윤기 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내 홍정욱 씨도 그렇고 첫째 딸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이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세 딸들도 예.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둘째 딸이 좀 주목이 되는데 둘째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첫째 딸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니하고 계속적으로 장애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합창단 같은 활동도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언니하고 본격적으로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장기 기증 이 부분 가장 얘기를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분 사실 실감이 안 나고 많이 놀랐지만 아버지 뜻이 아마도 장기 기증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둘째 딸이 적극적으로 또 세 딸 다 모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 딸들의 모습 보니까 고 정윤기 씨가 어떻게 또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감았을까라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한데 발인이 지난 1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 빈자리가 가족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내 홍정욱 씨는 장기 기증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생각만으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됐더라면 이런 너무 안타까우니까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사이 성인이 돼서 아빠가 떠나시는 마지막 뒷모습이 많이 훌륭하시고 아름다워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약간 보상받는 느낌과 아빠의 좋은 추억을 남겨진 듯한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들이 아빠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빠가 훌륭한 일을 하고 가셨다라는 기억이 평생 동안 남을 거예요. 홍정욱 씨 얘기 듣는데 이 마지막 순간 또 마지막이었던 뒷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딸들이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죠. 저게 유가족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친이 먼저 가셨을 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돌이켜 보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그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지금 저 어머니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뒷모습이 많이 훌륭하고 아름다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나 굉장히 우울함이 있지만 주변 사람과 그 마지막 모습을 나누면서 그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런 뒷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하면서도 아내의 목소리 들어보면 계속 떨리지 않습니까? 못 내보내기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참 그 말씀하시는 단어나 이런 것들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 많이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걸 깨닫게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참 정말 저 힘든 상황에서 그냥 내뱉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씀이실 텐데도 상당히 그 시처럼 들리기도 했었고
아무리 아이들이 컸다고 해도 여성 혼자 딸 셋을 키우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남편이 이렇게 또 훌륭하고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떠난 빈자리가 그만큼 클 수도 있거든요. 힘내시길 바라고 또 딸들이 워낙 효녀인 것 같으니까 또 엄마에게 많이 또 효도를 하고 힘을 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들으면서 사연도 사연이지만 참 긍정적이고 강한 정신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좀 훈훈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정리한다고 할 때 그 뒷모습이 참 훌륭하고 이제 멋진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구나 하는데 참 이게 사고로 이렇게 장기 기증을 했지만 마지막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빠의 어떤 훌륭한 모습,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사건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